안녕하십니까. 매의 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Y타임스 정세 분석의 추복일입니다. 호주에서 중국의 공자 학원에 대한 퇴출 운동이 거세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홍콩에서 발행되는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지난 5월 28일자 신문에서 보도한 내용을 보면 이 호주 내 공자 학원을 설치한 13개 대학 모두에 대해서 이 실태조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고요. 이 공자 학원이 호주의 외교 관계에 영향을 미친 것이 확인된다 그러면 퇴출할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호주 정부는 이 외국 정부와 호주의 주정부 그리고 의회라든지 대학 같은 하위 국가기관들이 중국과 맺은 협정에 대해서 전반적인 재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 호주 내에 공자 학원을 둔 대학들은 오는 6월 10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해야만 됩니다. 이 보고서 검토 결과 이 공자 학원이 연방정부의 대중국 정책을 훼손하는 것으로 판명이 되면 전면적인 퇴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미 시드니 대학을 비롯한 대부분의 대학들이 이런 정부의 작업에 대해서 동의서를 제출했고, 멜버른 대학의 경우는 재정난을 이유로 곧 이 폐쇄 조치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자 학원이 대외적으로는 이 베이징 산하의 이 언어교육협력센터가 감독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국의 통일전선공작부가 지휘 감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미 상원의 조사위원회에 의하면 중국은 2006년에서 2019년까지 1억 5,800만 달러 그러니까 1,800억 원 이상의 자금을 이 공자학원에 투입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목적이 분명한 단체라는 의미죠. 이와 관련해 가지고 시드니 대학의 살바토르 바본스 교수는 공자학원이 다른 무엇보다 이 베이징의 지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단체라 그러면서 이건 본질적으로 교육적인 단체가 아니고 정치 활동을 하는 곳이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바본스 교수는 이어서 이 공자학원이 본질적으로 학문교류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 대학이 자발적으로 문을 닫는 것이 맞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에서 관련 협정을 무효한다 그러면 대학들은 당연히 모든 관계를 정리하게 될 것이라고 이 SCMP에 전했습니다. 홍콩 주재 호주 총영사인 조셀린 체이도 공자학원이 일본 재단이라든지 괴테학원을 모방해가지고 그렇게 대학 밖의 독립기구로 운영하는 그야말로 학문적 기구였다 그러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그러면서 이 공자학원의 미래는 없다라고 잘라서 말을 했습니다. 자, 이 SCMP 그러니까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이날 보도에서 공자학원은 최근 몇 년간의 이 학문의 자유를 방해하면서 중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주제들에 대해 논의하지 못하게 했고 그러면서도 중국 공산당의 선전수단이 되어버렸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국제적인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 국무장관도 지난해 8월에 이 공자학원을 중국 공산당의 글로벌 선전과 영향력 행사를 하는 도구라 그러면서 사실상의 중국 공산당 하부기관으로 지정을 한 것이고 이 공자학원의 폐쇄를 요구한 것이다. 이렇게 SCMP는 덧붙였습니다. 전미 학술학회 이 NAS라고 그러는데 이 NAS가 집계한 걸 보니까 한때 미국 내 공자학원이 119개였는데 폼페이오 장관의 강력한 공자학원 폐쇄 주장 이후에 실제로 미국 내 상당수의 대학들에서 그 공자학원이 폐쇄가 됐고요. 지금은 한 30개 정도만 남아있는 상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더불어서 아직 남은 공자학원들을 향한 압박도 거셉니다. 공화당 상원 의원들은 지난 5월 5일 이 공자학원 같은 이런 중국 정부하고 연계된 기관과 협약을 맺고 금융거래를 했을 경우에 이를 공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또 미국 상원은 지난 3월에도 대학이 공자학원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할 경우 이 연방기금을 삭감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더 이상 이 공자학원을 운영할 경우에 재정적인 피해를 주겠다는 압박인 셈입니다. 미국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스웨덴에서도 공자학원 퇴출 운동이 이어졌고요. 지난 1월에는 마지막 남은 루레아 공과대학도 공자학원이 스웨덴 시민 납치와 투옥의 원상으로 의심받으면서 결국 폐쇄가 됐습니다. 일본 역시 이 대학 내의 공자학원에 대한 전면적인
재점검에 들어가면서 폐쇄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한국에서 처음 설립된 공자학원은 지난해 말까지 162개국에 541개의 공자학원을 설립했고요. 초중등학교 공자교실도 1193개나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자, 이들 공자학원에서는 뭘 가르칠까요? 또 뭘 배울까요? 이들 공자학원에서 중국어 수업 외에도 서예라든지 중국 무용, 요리, 또 한의학까지 다양한 이 문화 수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교류를 후원하고 공공행사하고 또 강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중국의 소프트파워 신장 작업 이면에는 중국 공산당의 공작이 항상 깔려 있다고 이 공자학원 출신 교사들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때 공자학원에 몸담았던 한 교사는 수천 마일 떨어진 베이징에서 엄청나게 긴 팔로 콘텐츠를 엄격하게 통제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불편했다. 이렇게 SCMP에 말을 했습니다. 이 증언대로 이 공자학원은 공자 이름을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공자 사상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공자학원은 아이러니컬하게도 공자를 오히려 격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방적인 중국 공산당 찬양과 현대사를 왜곡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린이용 교재에서도 공산주의와 중국 공산당 찬양은 빠지지 않습니다. 당연히 은연중에 이 마르크스주의하고 공산주의 사상을 주입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공자학원은 중국을 어떻게 선전할까요? 공자학원이 제시한 교양 교재인데요. 민주적 역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민주적 역량은 중국이 민주주의 국가임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이 교재의 목차만 봐도 이 공자학원이 무엇을 위해 운영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중국 공산당은 민주주의를 숭상하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분투하는 정당이다. 중국 공산당은 민주주의를 무기 삼아 국민당을 이겼다. 민주협상은 신중국의 기초를 다졌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민주주의 본질을 구현했다. 인민정치협상제도는 중국식 민주주의의 매력을 과시했다. 민주주의는 민족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 더요. 서울 공자 아카데미에서 사용하는 어린이용 교재가 있는데요. 나와 함께 중국어를 배워요 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내용이 있는 거 아니에요? 홍호의 물, 파도가 일고 있다. 이런 노래가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의 가사 내용이 우리들을 기가 막히게 만듭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람마다 모두 천당이 아름답다고 하지만 어찌 물고기와 쌀이 많이 나는 홍어만 하겠는가? 중국 공산당의 은혜가 동해 바다보다 깊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천당보다 아름답다고 한 홍어가 어디냐면요. 중국 후베이성의 홍후를 가르칩니다. 이게 그러니까 홍어가 어디냐면 우한 바로 밑에 있는 것인데요. 이들이 이렇게 홍어를 찬양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곳이 1930년대 마오쩌둥의 지시에 따라서 이 농민 무장 조직 저기대가 거기서 만들어졌고요. 이들은 이 홍어 지역을 중국 공산당의 해방구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지주를 살해했고 부녀자를 겁탈했고 그리고 재물 약탈 같은 온갖 범죄를 공공연하게 저질렀던 곳입니다. 그런데 어린이들이 배우는 그 노래가 바로 이 저기대를 미화한 이 혁명가극 홍호 저기대에서 나오는 가락입니다. 이렇게 저기대를 찬양하는 내용도 문제인데 천당보다 공산당 해방구인 홍어가 아름답다는 이 노래 가사는 지상에 인간 천국을 만든다는 공산주의자들의 주장을 그대로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더 문제죠. 바로 그런 노래와 사상을 우리의 어린이들이 지금 공자학원에서 배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문제는 이렇게 중국에 대한 찬양과 왜곡 선전뿐만 아니라 이 공자학원이 첩보 수집 조직으로도 활용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는 그런 것이 더 문제입니다. 2018년 2월에 미국 상원정보위원회 청문회에서 크리스토퍼 레이 국장이, 그러니까 FBI 국장이었죠. 이 레이 국장이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공자학원이 중국 공산당 사상 선전과
중국 정부의 스파이 활동에 이용되고 있어서 수사 대상에 올랐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가 공자 학원을 비롯해 가지고 중국계 교수, 학생, 연구원을 정보 수집원으로 활용하는 행태가 미국 전역에서 관찰되고 있다 그랬습니다. 또 이 공자 학원이 미국 내 중국 유학생과 중국 민주화 운동, 인권 활동과 관련된 재미 중국인의 동향을 감시하는 거점으로 악용되고 있다. 이렇게 진술을 한 겁니다. 여러분, 유럽에서도 이 공자 학원의 스파이 혐의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10월에는 이 벨기에 정부가 스파이 혐의로 브뤼셀 자유대학교의 공자학원 원장인 숭신링의 입국을 거부했습니다. 자, 한국은 어떠할까요? 우리는 공자학원을 즉각 철수시킬 것을 중국 공산당에게 요구한다. 공자학원은 중국 공산당이 각국의 친중공 인맥을 양성하고 정보를 수집하며 중국인들을 감시하기 위해 운영하는 통일전선 공작의 거점이다. 공자라는 가면을 쓰고 중국어와 중국 문화라는 미끼를 내걸고 젊은이들을 공산주의로 물들이는 악마적인 세뇌 공작소다. 이 글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지난 2일 날 공자학원 실체 알리기 운동본부가 발표한 성명서의 첫 부분입니다. 머리 부분에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명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우리 국민은 중국 공산당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 국민의 83%가 중국을 국가 안보의 위협으로 인식한다. 온 국민이 나서서 친중 드라마 조선 구마사를 조기 종영시키고 강원도 차이나타운 건립을 좌절시켰다. 이제 공자학원을 퇴출시키는 운동에 나설 때가 되었다. 공자학원 폐쇄 운동은 지금 한국에서도 거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공자학원 폐쇄 운동을 벌이고 있는 이 단체가 지난 3월 25일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대책을 촉구하는 서한과 공자학원 실태 조사 보고서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관심을 보인 의원은 단 한 명에 불과했다라고 이 단체가 한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공자학원을 유치한 22개 대학 총장들에게 4월 15일 서한을 보냈지만 어느 총장도, 어느 대학의 총장도 회신을 하지 않았고 어느 대학에서도 교수와 학생들이 조직적인 관심을 보인 적이 없다라고 울분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단체는 정부는 즉각 6개 국립대학, 그러니까 인천대, 강원대, 충북대, 충남대, 안동대, 제주대 이런 곳에 공자학원을 폐쇄를 하고 국회는 즉각 공자학원을 비롯한 중국 공산당의 통일전선 공작의 전모를 수사하고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를 했습니다. 이 단체 요구대로 공자학원의 퇴출은 단순한 한중간의 문화 문제가 아니라 이 국가안보의 문제이고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직결된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퇴출돼야지 마땅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한국은 2004년 세계 최초 공자학원인 서울 공자 아카데미, 강남구 역삼동에 있습니다. 이 공자 아카데미가 설립된 곳이죠. 그 후에 아시아 국가 중에서 가장 많은 총 22개 공자학원과 학당까지 포함하면 23군데입니다. 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의 친중 성향과 맞물려 가지고 공자학원을 심각하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왜 지금 대한민국에 중국을 찬양하고 중국을 비호하는 글들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심지어 거대 언론의 칼럼에도 뻗듯이 미중 대결의 상황에서 중국을 옹호하고 미국을 비판하는 글들까지 넘쳐나고 있는 것은 이거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뭐냐면 그만큼 중국에 의해서 한국의 지식인들이 쇠뇌당하고 더불어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한국의 지도층들이 중국을 너그럽게 보면서 중국의 통일전선 공작에 무관심하는 사이에 우리의 젊은이들까지 공자학원을 통해서 쇠뇌를 당하고 이 중국 공산당을 알게 모르게 찬양하는 일들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자학원 퇴출은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세계 각국은 당장의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공자학원과 관계를 끊고 있습니다.
이젠 한국도 이 흐름에 동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공자라는 미명하에라는 이 제목의 다큐멘터리 영화를 꼭 시청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2016년 중국계 캐나다 감독인 도리스 리우가 제작한 영화인데요. 이 공자학원 교사였던 소냐 자오의 실제 경험을 통해서 이 캐나다 토론토 교육위원회의 중국 공산당 선정기구 역할을 수행하는 이 공자학원의 문제가 고발된 것이고요. 또 청문회와 표결을 통해서 이 퇴출되는 과정을 이 다큐멘터리 영화가 다루고 있습니다. 이 다큐를 보고 나면 깨달아지는 게 많아질 겁니다. 이미 중국 공산당이 지배하는 중국의 실체는 만천하에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중국이 꿈꾸는 미래가 무엇인지, 그런 중국몽이 그동안 세계를 어떻게 뒤흔들어 놓았는지, 그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반중국 정서가 얼마나 강하게 퍼지고 있는지 이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렇다면 이제 공자학원의 퇴출에도 우리 국민들이 나서야 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을 우습게 보고 만만하게 보면서 대한민국을 가스라이팅 하려고 하는 중국의 속내를 차단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조선 구마사와 강원도 차이나타운을 넘어서 이젠 공자학원으로 지금이야말로 우리 국민들이 똘똘 뭉칠 때입니다. 와이타임스 정세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